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오늘 오후 2시 50분 경남 거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 KBS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태풍의 길목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태풍이 근접하면서 해안가에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대 초속 30m의 강풍도 예보돼 있어서 초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는 건물 골바람, 이른바 빌딩풍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고층 건물이 즐비한 해운대 마린시티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자, 그곳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해안가와 바로 맞닿은 이곳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세찬 비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바람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차수벽을 넘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따라 부서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마린시티는 태풍 때마다 높은 파도가 차수벽을 넘어오면서 인근 상가와 주택에 여러 차례 피해를 준 곳입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과 주민들은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갑자기 바닷물이 넘어올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산책하거나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바람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해 오면서 부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이곳처럼 부산에는 건물 사이를 따라 바람이 빠르게 휘몰아치는 현상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골바람, 이른바 빌딩풍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유리창을 건드릴 경우에는 유리창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파편들이 수십 미터를 날아서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미리 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5호 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 2시 50분경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경남 모든 지역과 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남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기원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에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 오후 2시 50분쯤 태풍이 경남 거제 지역에 상륙했다고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영에서 직선거리로 약 40km 떨어진 이곳도 점점 파도도 높게 일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전 11시부터 경남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지리산과 화계 등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지리산 557.5, 하동 화계 483, 산청 삼장 467.5mm 등입니다.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오늘 밤까지 경남 지역은 30에서 60mm, 남해안과 서북부 내륙에는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초당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으로 창문이 부서지거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남 모든 바다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선박 14,000여 척 등 인근 항폭으로 피항했습니다. 하늘길도 끊기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김포와 제주로 오가는 6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했고 오전 11시부터 결항이 늘고 있어 출발하시기 전에 결항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경북 포항입니다. 유재영 기자, 자, 지금 태풍의 영향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현재 포항은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포항 인근으로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와 바람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50mm, 울릉과 독도는 30에서 8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도로와 일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연안 해역에는 위험예보제 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각 항과 포구에는 3천여 척의 어선과 화물선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각 자치단체는 높은 파도가 해안 도로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며 바닷가 출입을 피하고 어망과 어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편도 중단됐습니다. 오후 3시 5분 제주에서 포항으로 오는 항공편과 3시 40분 포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시군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안가나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피해 예방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류지연입니다. 5호 태풍 장미가 경남 거제 상륙해 지금은 내륙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 지금은 태풍이 어느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까? 네, 5호 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경남 내륙 지역을 빠른 속도로 통과 중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중심 부근에선 초속 18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고 강풍 반경이 180km인 소형 태풍으로 분석됩니다. 위성 영상에서 태풍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오전까지는 태풍 주변의 구름이 조직화하지 못했는데요. 오후 들어 태풍의 안전반원으로 알려진 북서쪽, 그러니까 한반도 내륙 쪽으로 비구름이 더 발달하는 양상입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비구름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동쪽을 통과한 회오리의 중심 보이시죠? 이곳이 태풍 장미의 중심부입니다. 시속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북동진해서 이제 경남 내륙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태풍 중심 부근인 경남 일대에도 강한 비구름이 있지만 앞서 위성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북서쪽 내륙 지역에 더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에서 밀려온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는 수도권과 경북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경북 문경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관측됐습니다. 네, 이 태풍의 진로도 궁금한데 지역별로 가장 고비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네, 태풍은 앞으로 영남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녁 6시쯤엔 포항 부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가 걱정입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보면 앞으로는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더 북상해 오후 늦게까지는 남부 내륙 지역과 충청 그리고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저녁에는 강원 남부 지역에 주로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고요. 오늘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은 오늘 저녁까지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장마가 좀 어떻게 될까요? 좀 주춤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로 오늘 밤 이후의 상황을 더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충청과 전북 일대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내일 하루 종일 남북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국지성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 태풍에서 다소 떨어진 충청과 전북 지역에 최고 250mm 이상의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됐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강원 남부에는 최고 12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태풍이 지나는 동안 강풍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녁까지 경남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거센 바람이 불겠고요. 밤에는 경북과 동해안 지역에도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장마에 이은 태풍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전남 남해안은 태풍이 가장 근접한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양창희 기자, 자,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여수는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낮 2시 이후부터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고 지금도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은 이따금씩 강하게 불기는 하지만 아주 강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거문도와 초도를 비롯해서 여수와 순천, 광양, 장흥, 완도, 강진, 보성, 고흥, 구례 그리고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특보가 없는 지역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에는 호우경보가, 곡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부터 강수량은 보성이 138mm, 완도 금일 137, 고흥 도양 99, 여수 산단 78.5mm 등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수해경 관내 선박 7,500여 척이 항구 곳곳으로 피항했고 전남 남해안 여객선 대부분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구례와 곡성 등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컸던 지역은 추가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 큰데요.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수해경은 오늘 오전을 기해 연안사고 위험 예보를 경보 단계로 상향했고요. 전라남도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절대 접근하지 않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이 주말 사이 광주와 전남에 내린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전남 구례군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 복구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정대 기자, 이 복구에 차질이 많이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섬진강 줄기인 이곳 구례에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큰 비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 3시 넘어 내리기 시작한 가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복구 작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구례군 읍내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어제까지 물이 빠지지 않던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을 비롯해 소방과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살수차까지 동원해 비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들을 씻겨내는 등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종일 중장비로 폐기물을 나르면서 오전보다는 거리가 다소 정돈된 상황인데 워낙 피해가 커서 언제쯤 복구가 끝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풍 장미가 동반한 비구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전남 동부권의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50mm로 애초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다소 줄었지만 지난 주말 비 피해를 보았던 이곳 구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구례군은 침수주택 1,100여 곳, 이재민 1,000여 명, 농작물 421헥타르, 소, 돼지 3,6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에 구례와 곡성을 포함해 7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속 공무원 600여 명과 자원봉사자 등 2,000여 명으로 긴급 지원단을 구례와 곡성 등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우선 투입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례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특히 전북 남원 일대 8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응급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이 지역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서윤덕 기자. 자, 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것 같은데요.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됐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취재진은 다양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피해 사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여기는 하도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우선 제 오른쪽을 보면 창고가 처참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께서는 침수 당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제 왼쪽을 볼까요? 제 왼쪽에는 주택이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과 마을 주민들이 힘겹게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 100m 정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일대 8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30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와 집과 주변 농경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원시도 이틀째 공무원 100여 명과 중장비 700여 대를 동원해 마을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금 뒤 남원을 찾아 제방 붕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자리에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너진 제방에도 흙자루를 쌓아 응급 조치하고 있지만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추가 피해가 걱정됩니다. 전북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50mm 넘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원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남원시는 태풍 상황을 지켜보면서 섬진강 수위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을 다시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제방 붕괴 현장에서 KBS 뉴스 서현덕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감시 CCTV로 태풍 경로에 있는 전국 곳곳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태풍 장미가 지나가는 길목의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CCTV 통해서 실시간 태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후 2시 50분에 거제 근처에 상륙한 태풍이 현재 경남 창원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창원 앞바다 모습입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항구에는 태풍을 피해서 대피한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하늘을 보시면 두꺼운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지금 눈에 띄죠. 오늘 경남 해안에는 최대 시속 7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산인데요. 태풍은 이후 부산을 지나서 포항을 통해 한반도를 빠져나갈 예정이거든요. 부산 수영만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지금은 강한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다리 너머로 풍경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비가 오는 상황인데요. 바다에도 높은 물결이 일고 있고요. 지금 부산은 지난달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기상청은 최근에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비가 올 경우에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부산 지역 살펴보겠는데요. 부산 연제구의 새병교입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네요. 하천 물살은 거세진 상태입니다.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바람이 한때 강하게 불기도 했었는데 지금 새병교 아래에서 몇몇 분이 비를 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그분들 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지금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하천 주변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 지금 보이네요. 자전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가급적이면 이 근처로 좀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천물이 많이 불어나서 다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거든요. 네. 또 이번 비의 특징이 짧은 시간에 좁은 곳에 많은 양의 비가 퍼붓는 게릴라성 폭우입니다. 하천 범람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다음 지역입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쯤 경북 포항을 통해서 한반도를 빠져나갈 예정인데 포항만에 있는 두호동 방파제입니다. 조금 전까지 바닥이 말라 있었는데 이곳도 지금 비가 시작된 듯 바닥이 젖어 있네요. 물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선 아직 잔잔해 보입니다. 주차된 차량들도 보이는데 지금 태풍 장미의 진행 속도가 다른 태풍에 비해서 많이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에 접근은 피하고 연안 사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 잠수교인데요. 지금 거센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다리가 한강 밑으로 아예 잠겨버렸죠. 한강 공원도 범람한 그 물에 휩쓸려서 원래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가 7.6m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오후 3시부터 서울 동남 또 동부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어요. 지금 카메라에도 세찬 비가 오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죠. 예. 기상청이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금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비구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강원도 주문진항입니다. 상황이 다른 곳들보다 좀 심각해 보이는데 바람이 일단 거세게 부는 것 같이 화면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도 강해서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위쪽으로 튀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안전 펜스를 넘어서 저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지금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까 예.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속초입니다. 역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바닷가에 몇몇 분들이 지금 구경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예. 지금 보기에도 파도가 잔잔하지 않고 좀 거센 상황인데 속초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지만 안전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변의 재난 관련 기관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는 아예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이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이 현재 가장 근접한 부산을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린 부산은 태풍의 영향으로 또다시 오늘 밤까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부산 용호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공웅조 기자, 자, 지금 그곳 태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부산 용호만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파도도 제법 높아서 태풍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현재 부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까지 부산에 50에서 많게는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때 초속 20에서 3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마른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항에는 현재 선박 650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의 입출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김해공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돼 국내선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해운대 등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은 입욕이 금지됐고 백사장, 파라솔과 타리장 등 시설물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최근까지 200mm가 넘게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만일의 산사태와 축대 붕괴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와 동구에 산사태 경보가, 부산 진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낙동강 수위 상승과 토사 유출 등으로 부산에서는 현재 17곳의 교통이 통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용호만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지난 주말 초당 2,700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을 비상 방류해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던 합천댐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으로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형관 기자, 자, 이 합천댐 인근의 기상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합천댐 일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거센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댐에서는 누런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리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합천댐은 지난 8일 새벽 초당 방류량을 2,700톤까지 늘렸습니다. 평소 방류량인 20톤 안팎과 비교하면 130배가 넘는 양인데요. 거창 등 댐 상류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류로 합천 청덕면과 율곡, 쌍책면 하류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합천댐은 25개를 모두 열고 초당 490여 톤의 물을 환강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천 정수장 원수의 탁도가 증가하면서 합천읍과 대양, 삼가, 용주, 쌍백면에 흐린 수돗물이 나올 수 있어 식수로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합천 환강교 지점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네, 이 상당히 위태해 보이는데요. 홍수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만 이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리산 부근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합천과 거창 등 상류 지역 부위에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 양에 따라서 댐의 방류량도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흘러간 물은 8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합천댐에서 44km 떨어진 죽고 수위구까지 도착해 낙동강 수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낙동강 경남 구간에는 밀양 삼랑진교와 하만 개내리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주댐 등 상류댐들 의 방류량이 늘고 있고 남부지방에 태풍과 추가 비 소식도 예보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합천댐에서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충청권은 내일까지 비가 50에서 150mm, 많게는 250mm나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진 않았지만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유진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바람은 강하지 않지만 세찬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내려졌던 태풍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일 이어진 장맛비에 충청권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시설 피해 11,500여 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51%만 응급복구가 끝났고 주택과 농경지 복구율도 아직 5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 진안의 용담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에 다다르면서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방류해 금강 하류 지역인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 등에서 침수 피해가 컸는데요. 충청북도는 영동군과 옥천군 주민 590여 명이 임시생활시설로 대피했지만 아직 1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주택 60여 곳과 농경지 18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금산에서만 이재민 22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금산 저지대 농경지 471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충청권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 6시 전에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 계속되는 장마로 비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5호 태풍 장미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관과 함께 이번 태풍의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약화될 거라는 예보는 나왔습니다만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태풍 장미의 중심부 지금 내륙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 현재 그 경남 해안 쪽을 따라서 이동 중에 있고요. 예. 이 부산 쪽을 향해서 조금씩 이동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속도는 매우 좀 빠른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급속도로 내륙에 들어오면서 이 마찰 효과에 의해서 이 태풍의 중심부가 조금씩 깨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서히 약화는 되고 있고 지금 거제의 상륙을 오늘 오후 2시 50분경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네. 내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방향을 좀 오른쪽으로 많이 꺾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 태풍의 지변하고 마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방향은 절대적으로 이제 동쪽 방향을 따르게 되면서 예. 현재 북풍 성분에서 이제 북동쪽 방향으로 전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저녁 무렵, 그러니까 18시 무렵 이후 정도가 되면 점차 이제 포항 인근 해역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차 동해상을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북 포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동쪽으로 좀 더 휘어서 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저희가 KBS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현장을 연결해 보면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태풍보다는 비의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전 태풍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발생 단계부터 조금 다른 태풍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띄웠는데요. 예. 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하던 시기에 그 우리나라 그 태풍의 북서쪽으로 위치한 그 건조 공기가 이 태풍이 회전력을 발달시키는데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대체적으로 태풍이 발달하기 좀 어려운 좀 불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후에 이 태풍이 그러한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 루트를 벗어나면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와서 북위 30도 부근을 지나는 그 과정까지 이러한 성향들이 조금씩 더 나타났었는데요. 이후에 그 건조 공기가 들어오는 지역을 벗어나면서부터 조금 발달하는 형태를 보이긴 했지만 이후에 우리나라 쪽 제주도 남쪽 해적으로 점차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해수 온도가 27도 이하로 떨어진 지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더 이상 발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여태 분석으로 보면 중심 기압이 약 996에서 995헥토파스칼까지만 좀 발달한 후에 지금 내륙으로 상륙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수증기를 좀 더 머금기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형태를 보이고요. 이동 속도도 매우 빨랐기 때문에 그만큼 해수로 해양으로부터 받아지는 에너지도 조금 더 평소 태풍보다는 조금 더 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주변의 여러 기후 환경이 더 강한 태풍으로 커 나가기엔 조금 이번에 상황이 달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소형이라고 하고 위력이 좀 약해졌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이미 지금 엄청난 양의 비가 와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네. 지역이 지금 가장 위험할까요? 네, 이번 태풍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원래 태풍은 이 태풍의 우측, 그러니까 오른쪽에 해당되는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와 이 매우 강한 바람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 5호 태풍 장미는 오히려 태풍의 이 좌측이 되는 서쪽과 북서쪽
선단에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들을 분포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이 현재 호우특보가 나가고 태풍특보가 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전라도 쪽의 동쪽 내륙 그리고 경상도는 물론 태풍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강한 비들이 오고요. 심지어는 지금 충청도와 서울, 경기도까지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날 정도로 지금 광범위한 영역으로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건조 공기와 충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태풍의 직접적인 길목이 아니더라도 장마 전선과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비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번 태풍은 북상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좀 느린 태풍도 있고 빠른 태풍도 있는데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르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우선 태풍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굉장히 세력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풍의 그 영역이 일반 중급 태풍보다는 조금 더 약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태풍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풍속이 초속 25m, 시속으로 따지면 약 90km 정도의 굉장히 빠른 그런 강한 바람들이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강하게 이동을 한다는 의미는 기존에 있던 공기에 태풍이 몰고 온 열기가 가장 강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구름들의 발달은 더욱 용이하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태풍이 수반하고 있는 비구름대가 아닌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비구름대는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태풍의 속도가 빠르면 세력은 좀 약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을 더 끌어모아서 비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태풍에 의해서 비가 오는 지역이 이 뭐 태풍 주변도 있으면 그 외의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오는 좀 세력이 약간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기압계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지금 이 태풍이 북상하기 전부터 이 우리나라는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렀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중국 서쪽 내륙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건조 공기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지금 북상하는 과정에서 그 건조 공기가 유도시킨 그 기압골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남풍들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동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 남풍류가 부딪히는 곳을 중심으로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가 구름으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폭발적인 비를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이 가장 외곽에 위치를 한 서울 경기도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지금 이제 주의보가 나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풍이 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저녁 또는 밤이 되더라도 당분간 우리나라 쪽에 동풍이 계속 불게 되면 이러한 건조한 공기가 유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동풍과 남풍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 위험하고 그곳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태풍의 영향권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것이 지금 워낙 비가 많이 와 있는 상황이고 이미 피해 복구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일단 무엇보다 이 많은 양의 비가 누적이 돼 있는 토양 수분 함량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강한 집중호우나 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금세 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고요. 집안 붕괴도 역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시설물 관리와 그리고 지금 현재 집안이 약해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급적 좀 배피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앞으로 태풍이 이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저녁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이 TV 시청과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현재 태풍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 밖에 그 산간 계곡 등과 같은 지금 야영이나 또 설마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 그런 쪽에 인근에 계신 분들께서는 조속히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끝으로 이제 무엇보다 오늘 밤에는 가급적이면 이 태풍이 지나는 경로에 계신 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은 이 비 피해 추가 우려되는 비 피해에 더욱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저녁 무렵에 태풍이 지금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돼 있고 열대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밤부터는 특히 이 충청도와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다면서 이 지역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태풍이 지금까지 북상을 하게 되면서 한 역할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뜨거운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던 정체전선을 다소 북쪽으로 들어올리는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태풍이 앞으로 약화되면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기에 그 빈자리를 이 건조한 서쪽에서의 찬 공기가 들어오고 남쪽에서의 따뜻한 공기가 다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예.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비구름대는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는 이 최대 250mm의 많은 예. 비가 내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장마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례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장 기록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네, 지난 장마가 시작되던 이 6월 말 무렵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쪽 그 북서쪽 그리고 우리나라 쪽 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평년에 비해서는 좀 다소 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장마는 정체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을 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면서 끝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지금은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워낙 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질 못하고 계속 우리나라 부근에 머무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비가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강한 비가 지역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기압계가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 장마가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만큼 기압계가 변화되어 있는 양상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12일까지 나타나는 강수 형태를 토대로 이제부터 장마의 막바지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분석을 더 해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태풍이 오히려 좀 영향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가져보는데요.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또 혹시 또 다른 태풍이 또 올라올까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지금 기후학적으로 장기 예측을 바라본다면 8월 달 한 달 동안 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서태평양 쪽에서는 이 태풍의 발생 횟수를 약 12개에서 15회가량으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는 태풍은 약 2개에서 3개가량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진규 위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서울 지역은 다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쪽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또 발령이 됐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호준 기자. 자,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세찬비가 연이어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서울 동남과 동북권역을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금 잠수교의 수위는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7.53m입니다. 이 차량 통행 가능 수위인 6.2m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8일째 잠수교는 통행 제한 상태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수위가 낮아졌지만 현재 강수량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영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따라서 세찬비로 인한 잠수교 수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퇴근길을 앞두고 있어서 또 이 도로 통제 상황이 걱정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네, 도로 통제는 지금 제 뒤에 있는 잠수교가 대표적인 통행 제한 구역인데요. 이 밖에도 개화나들목은 현재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이 통행 제한 구역은 아니지만 유의하실 곳도 있는데요. 이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그리고 강병북로는 이 구리 방면의 갓길에 지금 임시 시설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한강 둔치에 있던 화장실 시설과 이 컨테이너 등을 옮겨놓은 건데요. 이 갓길과 갓길 옆 한 개 차선이 통제된 곳도 있어서 이곳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시는 오늘 최대 40mm의 강수량을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퇴근 시간과 겹치면 교통 혼잡도 우려되는데요. 서울시는 교통 혼잡에 대비해서 퇴근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 운행합니다. 이 서울 지역 기상 상황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수교 앞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북한 지역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비가 그친 한강 수계의 댐들은 방류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한강 홍수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현태 기자, 현재 이제 필승교 상황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필승교 수위는 현재 9.07m입니다. 필승교는 홍수특보 대신 접경지역 위기대응 경보가 발령되는 지점인데요.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관심 단계인 7.5m를 넘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군남댐 방류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군남댐은 현재 1초당 8,200톤가량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6,000톤 수준이었는데 4시간 만에 2,200톤 늘었습니다. 댐 수위도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겼습니다. 한강수계 홍수특보는 한때 모두 해제됐었는데요. 파주시 비룡대교의 정오를 기준으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한강수계 주요 댐 방류량은 줄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현재 1초당 6,500톤가량의 물을 서울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 8,000톤을 유지하다 오후 들어 1,500톤 줄였습니다. 팔당댐보다 위에 있는 북한강 수계댐들이 방류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남한강 가장 위에 있는 충주댐도 현재 1초에 970톤가량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도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하천 수위를 수시로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정보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호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 든 남부지방은 비바람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차 일부 구간은 여전히 운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항공, 철도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자, 이 지금 결항된 비행편부터 알아보죠. 모두 몇 편입니까? 네,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에서 결항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낮 4시 기준으로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60여 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김포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40여 편,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10여 편 결항이 됐습니다. 현재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에는 돌풍을 뜻하는 윈드시어 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상도 사정이 지금 비슷합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9개 항로의 여객선 15척이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통제 구간이 늘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36km 지점에서 비탈면 유실이 우려돼서 석곡 나들목에서 곡성 나들목 구간이 낮 12시부터 통제됐습니다. 통제 때문에 석곡 나들목에서 27번 국도로 우회해서 곡성 나들목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또 광주 대구 고속도로 양방향 곳곳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광주 방향으로 가는 강천산 휴게소 인근은 1차로와 갓길까지 경사면 복구 작업으로 차량 통행 현재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열차도 일부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이 통제 구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통제 구간이 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워낙 큰 피해 탓에 철도 노선 5곳은 여전히 운행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는 홍성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고 경남고와 전남을 잇는 경전선은 진주에서 광주 송정까지 운행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통제됐던 전라선과 광주선은 어제 오전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이 정부는 위기경보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해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보면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훈 기자. 네,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데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됐습니까? 네,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기자. 자, 많이 분주해 보이는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계속된 비로 가뜩이나 비상인데 태풍까지 겹치면서 중대본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습니다. 양손에 서류와 전화기를 들고 상황실을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을 여기서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대본이 비상 가동된 게 벌써 열흘째고요. 위기 경계 수준은 오늘로 8일째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사회 재난이 아닌 자연 재난으로 이렇게 긴 시간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중대본은 17개 시도의 현장 관리관을 파견해서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회의를 열고 상황 관리와 응급 복구 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강풍과 호우 피해에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의 주민 또 행락객들이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고지한 상태입니다. 또 바람에 대비해 시설물을 고정한다든지 선박 결박 상태 등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가 계속됐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도 우려되죠. 해당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의 총 동원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태풍으로 인한 비와 바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상황별로 마련이 된 국민 행동 요령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됐을 땐 외출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하셔야 하고요. 기상 속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되도록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하천변이나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공사장 근처 가까이 가시는 것 매우 위험하고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도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 걱정에 논밭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갑자기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도로가 유실되고 집이 물에 잠기는 등 많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피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의 한 마트입니다. 가지런히 정리됐을 물건들이 선반을 벗어나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빗물은 모두 빠져나갔지만 바닥에는 진흙이 가득합니다. 쏟아져 들어온 빗물과 물건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냉장고도 제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물류창고도 물에 잠기면서 최소 한 달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재도구 등 온갖 물건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바닥과 천장엔 진흙이 가득합니다. 물이 1층 꼭대기까지 찼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전남 구례군의 주택인데 어제 오후가 돼서야 물이 빠져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내내 폭우가 쏟아졌던 전북 무주군의 밭입니다. 진흙밭 위로 작물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인삼과 사과나무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농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섬진강변 식당 앞엔 조립식 구조물이 흔적만 남았습니다. 넘쳐난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은 카카오톡 채널 KBS 제보와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에 수시로 나오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이번 태풍 장미가 지나간 뒤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태풍에 밀려났던 장마 전선이 밤부터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돼 내일 새벽 또다시 충청과 전북 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 지역에는 1시간에 9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KTX 천안-아산역 역사에 주차된 차량 100여 대가 물에 잠겼고 천안 수신면에선 둑이 무너져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지난 8일에도 전남 담양 지역에 시간당 87mm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로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장마전선이 좁은 지역에 띠 형태로 오르내리며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에 밀려 잠시 북쪽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오늘 밤 늦게부터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보면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강하게 발달해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 영향을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띠 형태로 발달해 또다시 좁은 지역에 국지성 호우를 내릴 걸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충청과 전북 지방에는 새벽부터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며 내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불과 수십 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몇 시간만 이어져도 곧장 대규모 피해로 이어집니다. 태풍이 지난 뒤에도 충청과 전북 지역에선 계곡이나 하천변 접근을 피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대피 방송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예보돼 있습니다. 풍속에 따른 강풍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를 이기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기록된 풍속을 평균해보면 초속 2.4m입니다. 이게 평상시 풍속인데 태풍이 다가오면 평소 경험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풍속이 초속 10m만 돼도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쓰고 있던 우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가 넘으면
바람을 안고 걷기 힘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한 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고 허술한 지붕이나 유리창이 부서지고 간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링링 때 서울에선 태풍에 의한 바람으로 온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는데 이때 초속 28.4m였습니다. 초속 30m는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람을 맞는 것과 비슷한데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초속 40m 이상, 이 정도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작은 돌이 날아갈 수 있어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이때는 차량 운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바람이 불면 허술한 건물이 아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3년 상륙한 태풍 매미 때 최대 풍속은 초속 60m. 이때 송전탑이 쓰러지고 대형 크레인이 휘어지는 등 평소엔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 때는 우선 주변에 날아갈 만한 것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아주 심각하죠.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절대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폭우가 내릴 때의 대처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2시 50분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세력이 점차 약해져 저녁 6시 이전엔 일반 저기압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호우특보는 남부지방에 이어 수도권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소용돌이 모양의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수도권과 충청, 경남 지역엔 시간당 30-4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양주엔 시간당 80mm에 가까운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태풍은 점차 동해상으로 물러나겠지만 오늘 밤까지는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하겠습니다. 밤부터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모습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엔 5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그밖에 남부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어지는 KBS 뉴스 특보를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